네,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.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? 네,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.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네. 이 사고로 부서진 차가 오히려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에이? 먼저 사진부터 보시죠. 뭐지? 이 지난 2021년 사고로 네. 파손된 차의 사진입니다. 네. 이 차량 앞쪽과 범퍼가 부서진 모습을 통해 큰 사고가 났음을 네. 알 수가 있는데요. 다행히 운전자의 생명은 지장이 없었다고 하고요. 또 다리 골절 상만 있을 뿐 본업인 골프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. 골프? 예, 혹시 이거 누가 탄 차인지 생각이 예. 가시나요? 아, 이거 네, 압니다. 골프라면 그 혹시 골프방에 타이거 우즈. 네. 아, 타이거 우즈? 맞습니다. 맞죠? 이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탔던 차인데요. 이 차가 전복되는 사고였는데 이 운전자 탑승 공간이 보존되면서 운전자 목숨을 건진 게 알려지면서 화제를 얻기도 했습니다. 다행이네. 당시 이 우즈가 탔던 차는 이 H사의 G 모델로 큰 화제를 얻었습니다. 이처럼 차의 안정성이 전 세계 불문하고 차를 고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. 그래서 준비한 주제, 부술수록 더 안전해진다. 예? 까다로운 충돌 테스트에서 살아남은 자동차입니다. 이렇게 타이거 우즈 사건처럼 큰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경상에 그치면 그럼요. 그 차 무슨 차야? 그렇지, 이렇게 사고가 되잖아요. 되죠. 오히려 화제가 되기도 그렇죠. 하죠. 안전성이야말로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요. 그런데 이 자동차 안전성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테스트가 있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네.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에서 실행하는 충돌 테스트입니다. 이 IIHS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안전 연구 기관으로 아유. 매년 자체적인 충돌 테스트를 거쳐서 안전한 자동차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는데 안전 등급은 4가지로 구분해서 우수, 양호, 보통, 불량 순서로 등급을 매겨집니다. 이 가운데 최고 등급에는 이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, 줄여서 TSP 플러스라고 하는 등급이 수여되는데요. 이 모든 차량들이 TSP 플러스 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워낙 기준이 높다 보니까 맞아요. 쉽게 받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. 내가 원하는 차가 안전한 차인지 확인하려면 이 등급을 그 차에 따라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. 네네. 그렇습니다. 이 자동차가 충격을 받았을 때 차 자체뿐만 아니라 차 자체보다는 그 탑승객이 얼마나 힘을 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 한 예로는 미국의 F사의 2001년식 모델의 이 IIHS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시면 불량 등급을 받았는데 이 차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인체 모델이었던 더미가 크게 손상받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 말은 그 사고가 나면 실제로 이 탑승객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. 네. 이 반대로 차량이 일부 찌그러지더라도 이 인체 모형에 손상이 적다면 탑승객이 받은 영향도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불량 등급의 영상은 진짜 한눈에 봐도 저희가 네. 이런 말을 나왔잖아요. 위험하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이 충돌 테스트에서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은 차량은 어떤 게 좀 다른지 궁금하네요. 자, 좋은 등급 받은 사례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스웨덴의 V사의 테스트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. 자, 지난해 V사에서 출시한 쿠페형 전기 SUV가 측면 충돌을 포함해서 6종의 충돌 테스트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TSP 플러스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테스트 영상 보시면 인체 모형인 더미에 가해지는 그 충격이 적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오. V사의 또 다른 전기차 모델도 2021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안전의 대명사 이런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했습니다. 야, 확실히 영상을 보니까 알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그쵸? 같은 충격이 가해져도 그 안에 타고 있는 그 인형 모형 네. 가해지는 충격이 네. 달라요. 다르네요. 네. 근데 해외 사례를 보니까 이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국산차는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. 네, 물론 있습니다. 어제 발표된 매우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. 네. 2023년 IIHS 충돌 테스트에서 국내 차종 3개 차종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. 이 등급을 받은 차량은요, H사의 P모델, 또 K사의 T모델, 그리고 럭셔리 세단으로 불리는
G 모델인데 야. 올해부터는 이 평가 기준이 더 엄격해지면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. 오.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 세계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모델은 이 65개에서 28개로 크게 줄었는데 네. 하지만 이 여기에 국내 다수의 차량들이 이제 이름을 올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올해는 특히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옥의 난이도 이랬는데 거기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다니까 아주 반가운 진짜. 소식이네요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이 국내 차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두각을 보였는데 총 26개 차종이 최고 등급과 우수 등급을 받았었습니다. 특히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활용한 I 모델이나 E 모델, G 모델 같은 경우가 이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전기차 내에서도 안전성을 입증을 하고 또 전기차에서의 안전한 전기차라는 입지도 다졌다고 합니다. 네, 2년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됐는데 네. 이런 성과가 뭐 하루아침에 이러는 건 아니라면서요? 아, 그렇죠. 자,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. 국내 자동차 기업 H사와 K사에서 충돌 안전평가 현장을 공개를 했습니다. 자, 이날 공개된 테스트가 I 모델을 시속 64km로 100톤 벽에 강하게 충돌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. 시험 결과 겉으로는 많은 부속이 깨져 나갔지만 차 속을 들여다봤어요. 그랬더니 에어백, 엄청나죠? 네. 에어백이 제대로 터져가지고 운전석과 뒷좌석의 인체 모형에 큰 상해가 없었고요. 승객석도 변형 없이 견고한 모습이었습니다. 또 전기차의 안전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. 전기차 배터리에도 큰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. 네, 저런 실험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이게 그럼요. 조금이라도 충돌이 어긋나면 또 다른 데이터가 당연하죠. 나오고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. 근데 이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이 국내에 몇 군데 없대요. 예, 이번 시험 장소가 2005년에 준공된 연구소입니다. 4만 제곱미터 크기의 시험동하고 그리고 2,900제곱미터 크기의 아주 광활한 충돌장을 갖췄습니다. 덕분에 최고 속도 시속 100km, 또 최대 5톤의 차량까지 시험이 가능합니다. 자, 이곳에서는 앞서 공개한 충돌 테스트가 거의 일상처럼 진행이 되고요. 한 개의 차량을 출시하기 전에 충돌 시험을 차종당 100여 차례 이상 저렇게 들이받고 또 받고 이런 시험을 하는 거죠. 네. 100여 차례 이상 이런 테스트를 거치면 시간이나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? 그렇습니다.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낸 건데 충돌 시험 전에 이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충돌 상황을 미리 구현해보는 버추얼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차종당 한 3,000회 이상 거친다고 합니다. 이 시뮬레이션은 이 개발 시간이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건당 한 15시간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3,000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네. 45,000여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 엄청나네. 같습니다. 금액으로 환산하면 차량당 총 한 100억 원 정도의 이 충돌 안전 개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면 되는데요. 그렇구나. 네. 이처럼 자동차 기업이 더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 까다롭고 혹독한 테스트를 끊임없이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네요. 안전함을 갖추기 위해서 한 차종당 약 100억 원과 4만 5천 시간이 소요된다. 이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. 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다음 이슈 제주도 금값 항공권입니다. 최근 해외로 향하는 여행객들 늘어나면서요. 이 제주도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들 되레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항공권 가격은 치솟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입니다. 어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 편수 13,000여 편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.8% 감소했습니다. 반면 국제선 운항 편수는 4,700여 편으로 지난해 48편 배정됐던 것과 대비해서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.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수 말씀드린 것처럼 줄어들고 있습니다. 지난해 11월부터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기 시작해서요. 지난 1월에는 104만여 명만 제주를 찾는 것에 그쳤는데요. 1년 전이었던 2022년 1월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수는 117만여 명이 넘었거든요. 10%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외로 눈을 돌린 탓도 있겠지만 특히 제주도 관광객 수가 줄어든 또 이유가 있다면서요. 너무 높은 항공권 가격 때문에 이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걸로
걸로 보입니다. 네. 코로나19 한창일 때는요, 이 국제선 운항이 어려워진 항공사들이 앞다투어서 할인 경쟁을 벌이면서 국내선, 특히 제주로 향하는 이 편도 항공권 가격이요, 10,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해외여행 수요가 풀리게 되면서 이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기를 국제선에 증편하게 됐고요. 국내선 운항 편수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. 이것이 자연스럽게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진 걸로 보이는데요. 때문에 최근에는 이 편도 항공료가요, 10만 원을 훌쩍 넘어서 무려 15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 3년 정도 제주를 편하게 오가던 관광객들과 이 도민들이요, 너무 이 체감 상승률이 단시간에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건데요. 이렇게 표값이 금값이 되니까 일부 항공사들에서는 제주행 임시편 투입에 나서기는 했지만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이 정도 되면 정말 항공료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럼요. 근데 관광객이야 뭐 한번 갔다 오는 건데 제주 도민들 요즘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육지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은데 많죠. 이분들은 이동권에 큰 영향을 받겠어요.